이때가 저니까 2013년에 그 한국관광공사 통계조사 결과 전주 하동마을 방문객 수가 5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전주 오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전주 하동마을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전주 여행객 수랑 같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근데 진짜 20년 동안 전주에 산 제가 여러분들 중에 전주가 연고지인 분 있나요? 저요. 사실 이제 전주 많이 가봤어요? 그 전주를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혹시? 네, 살았으니까. 난 쫄리지만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 20년간 사실 전주에 살았던 저로서는 이렇게 전주 한옥마을에 여행객 들려가지고 다시 가는 걸 보고 느낀 건 여기가 굉장히 상업화가 많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다 토종 전주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뭐 놀았던 곳이 아니라 그냥 돈 많이 버니까 외주업체가 와서 돈을 팔고 막 먹방 찍으러 간다면서 이상한 간식 같은 거 사 드시고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추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마지막이니까 재밌는 걸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전주 사람이 말한다. 술과 정이 있는 전주 추천 여행 코스 3개입니다. 최규식입니다. 첫 번째 코스는 이제 혼자서 가시거나 아니면 친구 한두 명? 동성 친구 한두 명하고 가는 건데, 추천 계절은 여름이고요. 하루나 이틀 정도 한옥마을 근방에서 예상 지출 금액은 6만 원 정도입니다. 그 지출 금액에 포함된 게 식비랑 왕복 고속버스비 25,600원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서 숙박비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먼저 한 출발 시각은 오후 한 3시 반에서 3시 사이? 3시에서 3시 반 사이 정도 토요일 날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먼저 가서 드시는 건 한 번에 나오네. 전주인의 소울푸드인 메밀국수입니다. 이게 은근히 전주인의 소울푸드를 콩나물국밥이나 순대국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 먹는 거고, 이 여름에 저희들은 이제 전주 사람들 저희 쪽 사람들이 이제 즐기는 건 메밀국수인데, 이게 소바라고 불리는 거로 하나에 한 6,000원? 비싸면, 그러니까 곱빼기면 7,000원 정도 합니다. 제일 유명한 데가 한옥마을 남부시장에 있는 진미집이랬는데, 이게 상호명이 동일한 어떤 불고기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별로 평가가 안 좋고 이 진미집이 평가가 좋더라고요. 물론 저는 거기서 가서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근처에 있는 메밀국수집 몇 개를 방문한 결과 상당히 맛있고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3시 반에 출발을 하시면 6시쯤에 도착을 하셔서 이걸 드시고, 그러니까 전주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동그랗진 않지만 이제 여기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한옥마을이에요. 이게 한 번에 시내버스로 갈 수 있거든요. 한 20분 조금 넘게 가서 이걸 드시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한옥마을 가서 물총축제가 있어요. 주말마다.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사실 신촌 물총축제 가면 사람 많고 좀 냄새나고 그러는데 또 막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가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 골목은 가득 메우는데 이 사람들이 또 전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행을 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유로운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있어서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한 저녁 7시에서 9시 정도에 이게 열리거든요. 근데 7시에 딱 가면은 힘들어요. 딱 놀고 시계 보면 한 15분밖에 안 지났어요. 힘들어서. 타시트 아저씨 거기서 놀다가 진짜 쓰러지는 거 눈으로 확인했고요. 한 7시 반쯤에 가셔서 한 1시간 정도 노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걸 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막걸리를 마시러 가야겠죠. 여기. 가장 추천드리는 곳은 삼청동 막걸리 골목인데, 여기가 한옥마을에서 또 택시를 타고 좀 가야 돼요. 걸어가는 거는 조금 멀고, 택시 타면은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긴 한데 굳이 여기까지 가서 먹을 필요는 없고, 가서 막걸리 한 주전자만 시키면 이제 안주가 나오고, 그 한 주전자에다가 주전자를 추가할 때마다 안주가 바뀌어요. 가장 추천드리는 곳이 용진집인데, 이 한 주전자에 2만 원이에요. 2만 원인데 안주가
매번 바뀌니까 총 7단계까지 있거든요. 거기가 제일 잘 됐을 때. 근데 바쁠 때 4단계까지 있는데 보통 제가 한 4명이서 먹었는데 3단계까지밖에 못 갔어요. 근데 이게 친구 한두 명 가면은 절대로 2단계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그 네이버 카페에 바이트레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모바일 당장 만나 코너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메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 곳을 이용하는데 매일매일 막걸리를 마실 분들을 구하거든요. 그러면 그 한참 정성을 묻지 마시고 건전한 그 남자끼리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 상인 질문 하시고 바이트레인에 가서 한 전성기 때는 거의 한 페이지 정도 같이 먹자고 나오거든요. 그럼 한 4명에서 6명, 많으면 8명 정도 가서 한 4단계에서 7단계 사이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점점 갈수록 안주의 질이 올라가니까 저녁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멜로푸스를 먹은 게 괜히 여기서 막 국밥 먹고 여기 가면은 배불러서 못 먹거든요. 이게 저도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게장급이 한 두 번째쯤에 나와요. 게장급. 저는 그리고 인터넷 보면은 사진이 많이 있어요. 그 막걸리 안주 사진. 근데 그게 좀 형편이 없는 편인 게 맞는 게, 왜냐면 먹기 전에 일단 찍잖아요. 근데 세 단계 먹어가면 한 주전자가 3병이거든요. 그러니까 3주전자면 9병이에요. 막걸리. 그럼 사진은 못 찍죠. 당연히 좋은 안주. 어떻게 그걸 찍고 술 취해가지고 3병이면 초점도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먹지 말고 직접 가서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에 일어나서 이제 정석인 콩나물국밥이나 순대국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이게 꼭 들어가요. 이게 모주라고 혹시 드셔보신 분 있나요? 삼백집. 삼백집. 모주 드셔보신 분 있나요? 네. 이게 뭐냐면 약간 식혜랑 그다음에 수정과 사이에 도수가 1도보다 안 되는 술인데 이거랑 곁들여서 먹으면 해장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플끼리 가는 거고, 이제 저희 실습에 커플이 좀 많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봄이나 가을에 하루 정도 동물원하고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으로 한 5만 원 정도 갔다 오는 코스인데, 먼저 이거는 좀 빨리 가야 돼요. 한 아침 9시나 9시 반쯤에 출발을 해서 점심에 도착을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먹어야 될 게 전주의 대주록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명랑굴국이에요. 이것도 역시 한국말 인근에 있긴 있어요. 이거는 1인분에 6,000원이고 사실 그냥 넣어봤어요. 그렇게 대단한 음식이라기보다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으로 갈 곳이 이제 전주 동물원이에요. 여기가 반대편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걸 안 드시고 그냥 가도 되는데 이렇게 가도 버스 다 있으니까 너무 성공하지 마시고, 전주 동물원이 에버랜드랑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다음으로 3번째로 큰 규모의 동물원이거든요. 근데 동물들 여러분 가서 봐요? 안 보잖아요. 근데 가면은 산책로가 굉장히 많고 또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낮에 가서 뭐 걷기에 딱 좋다고 할 수 있죠. 특히 봄, 가을에 금요일날에 딱 가면은 뭐 벚꽃놀이 한다고 여의도 한강공원 가면 사람 엄청 많고 지하철에 핸드폰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전주인들이 많아봐야 60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 와봤자 몇 명 없거든요. 그래서 벚꽃놀이 즐기기에 정말 최적의 장소를 알 수 있어요. 뭐 진해죠. 거기도 사람 많지 않죠. 여기가 숨겨진 명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야간 10시까지 벚꽃 개장을 하고 평소에는 6시까지 동물원을 개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로 근처에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이 있거든요. 보통 축제가 안 할 때는 뭐 콘서트 같은 게 전라북도에서 다 여기서 열려요. 물론 콘서트 볼 일은 없지만 가서 여기도 역시 걸어다니기 좋은 딱 코스거든요. 축제는 10월경에 열리는데 이때는 피하는 게 좋은 게 가도 판소리 같은 거 하고 막 창하고 하는데 좋아하시는 분은 같이 가도 되겠지만 여자친구분이 혹은 남자친구분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피해서 마시고, 다만 야외 공연장이 있어요. 근데 운이 좋으면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전라북도의 어떤 대표하는 인디 밴드들의 공연을 공짜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상식 전시가 있는 거 있는데 이게 거의 무료에서 10,000원 정도에 매번 바뀌거든요. 한 매달, 2달에 한 번씩, 매달에 한 번씩 재미있는 뭐 예술 관련된 물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하고 가면 이게 다 끝나면 한 6시쯤 될 텐데 그냥 집에 가셔도 좋지만 그 근처에서 먹을 걸 먹고 가자고 한다면 먼저 치킨 중에서는 다사람 치킨이 있어요. 이게 건대에도 하나 있는데 전북지방 프랜차이즈로 그 가장 맛있는 게 화살치킨이거든요. 고추기름에 잠깐 튀겨가지고 매콤하지만 달달한 그 느낌이 강한 거고 가운데 거랑 맨 왼쪽에 있는 게 이게 한우 수육이고 이게 설렁탕이에요.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게 한 13,000원? 이게 7,000원짜리인데 이게 한우가 국내산 한우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맛있거든요. 이게 전북 근처에 있는데 전북대 근처에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제가 끝나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혹시 씻을 분들이랑 제가 소풍을 전주로 가게 된다면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언젠가 한번 가게 된다면 할까 하고 추천해드릴까 하고 짜게 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 가는 하루에 덕진공원 근처랑 전북대 감회를 먹는 5만원짜리 코스입니다. 먼저 이제 저녁을 먹고 시작을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하는 거예요 다. 저녁은 불락전골을 먹는데 이제 전주지방에 잔치에 하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불락전골이에요. 불고기랑 낙지 전골인데 전북대 근처에 산촌회관이라고 그 정육식당이 있는데 거기가 소고기가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또 질 좋은 게 많이 와요 한우가. 그래서 거기서 소고기랑 낙지가 주재료인 불락전골을 먹고 그다음에 덕진공원을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덕진공원이 전주인들의 오랜 쉼터인데 한 전체 3분의 2가 그 호수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정말 장관이 이루고요. 여럿이 가서 소풍을 즐기기에 딱 알맞게 한적합니다. 이 공원은 어떤 뜨거운 여름날보다는 어떤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 좋은 사람과 우산을 쓰고 같이 걸으면 딱 좋은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술을 마셔야 되겠죠. 근데 전주지방에서 가장 발달한 특이한 술문화가 이제 감액이에요. 감액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한 명도 없으실까요? 감액이 가게 맥주의 준말이에요. 이게 슈퍼에서 간단하게 맥주를 사서 안주를 거기서 사서 먹는 건데 원래 전통 그 원조가 여기 남부시장 근처에 있는 한옥마을 근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원 슈퍼라는 데서 처음에 맥주를 대충 팔다가 거기서 황태를 구워가지고 포를 쳐가지고 구워서 맛있는 양념장에 거기에만 있는 양념장에 찍어서 먹는 것을 주류했는데 현재는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항상 줄 서거든요. 대신에 제가 추천하는 곳이 전북대 근처에 있는 칠기내 가맥이라고 해서 참치전을 9,000원에 팔고 있어요. 여기가 상당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서 시끌벅적 가볍게 얘기하면서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 코스를 추천해봤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그 전주에 갈 만한 데가 많고 또 일부러 3가지를 좀 억지로 짜낸 느낌도 있어가지고 각 코스를 자유롭게 변경해서 가셔도 돼요. 하루에 다 둘러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빼고 저걸로 가도 되고 대신 돈과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시 외곽에 있는 가든들이 많은데 전국에서 한우가 제일 싼 전읍산의 마을이 거기 있거든요. 한 600g에 3만원에서 35,000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거를 드셔보시는 걸 추천하면서 저는 진짜 전주 사람이 말했다 전주 여행 추천 코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